코나 N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컬러라서 조금 더 재미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면부 디자인은 N 라인이 아닌 N다운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릴을 보시면 기존의 현대자동차의 큼직한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엠블럼이 붉은색으로 그릴 안쪽에 살짝 감춰져 있으면서 N 배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인데 일단 야간에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외부도 손잡이의 간접 조명은 앞에만 들어옵니다. 풋램프는 적극적인 편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컵홀더에만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크러쉬패드 쪽이나 도어 쪽에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 DRL도 어느 정도 밝은 편이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확보가 되는 편에 속하긴 하고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폭이 직진성도 좋지만 폭이 정말 좋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조사각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위로 올려놔서 이게 이제 0레벨이고요. 3레벨까지 낮춰보면 주차 라인에서 지금 꺾어지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다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0레벨까지 올린 상태고요.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감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운전석에 앉으면 여기서부터 보이거든요. 여기쯤에서부터 보이니까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외부에 나와서 보더라도 자연광보다는 백색에 가깝습니다. 역시 MFR 방식이 테두리 부분이 확실히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행할 때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광원의 이 폭이 조금 더 넓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프로젝션 타입은 초점은 잘 맞는데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흐릿해지는 감이 거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프로젝션 타입에 비해서 MFR 방식이 광원의 폭이 끝까지 테두리 부분까지 아주 진하게 야간 시야 확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밝네요.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헤드램프가 어느 정도까지 밝은지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LED 헤드램프는 참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은 모두 LED입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로 챙겨졌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프론트 립도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형 모델들 또는 포인트가 없는 모델들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감하면서도 강인한 느낌들 그리고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부분, 가운데 보이시는 이 부분이 N9에서는 아무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N에서는 뭔가 인테이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이 형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면에서는 차량의 크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 우람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커 보이는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게 되면은 소형 SUV의 그 컴팩트한 느낌, 약간 안팡지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직렬 4기통 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280마력, 토크는 40.0입니다. 습식 8단 듀얼 클러치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휠베이스가 2m 60인데요.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확실히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N 모델 같은 경우는 휠 아치 부분 마무리라든가 중앙에 보이시는 하단부의 사이드 스커트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떨어져서 보더라도 일반형 모델과는 사뭇 다른 느낌들, 좀 더 다이나믹함을 잘 표현했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아무튼 차별화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 19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빛이 나는 피아노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유리 테두리 부분이나 위쪽의 루프렉은 조금 텁텁한 느낌들을 살려주고 있네요.
사이드 스커트의 N 로고나 레드 포인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왕 하는 거에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근육질을 뽐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주유구는 운전석 아래쪽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셔야 되고요. 캡은 생각보다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후 측면에서도 컴팩트한 SUV의 느낌들은 고스란히 잘 살려주고 있고요. N이라고 하는 특별함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범퍼의 디자인이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N 배지도 보이고 위쪽에 스포일러도 일반형 모델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죠. 더블윙 타입의 스포일러 안쪽에는 삼각형으로 N만의 독특한 브레이크 등도 추가시켜 놨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사다리꼴의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데요. 디퓨저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듀얼 머플러의 크기라든가 직관형으로 딱 뽑아주다 보니까는 일반형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레드 포인트로 스포티한 맛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아래쪽이 확실히 넓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좁다래지는 듯한 느낌들,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좀 달리는 친구라는 느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고요. 수동으로 오픈하시면 되고 안쪽의 공간은 일반 코나랑 차이가 없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기존의 실내를 너무너무 잘 뽑던 현대자동차의 차량인 거를 감안을 해보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바닥 같은 거 마무리도 두툼하게 잘 해주고 있고 안쪽에 스티로폼으로 깔끔하게 짜여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높지는 않은데요. 넓이가 있다 보니까 수건 같은 거나 아니면 차량 닦는 용품들 간단하게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여기에는 지금 펑크 수리 킷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좋고요. 러기지 스크린하고 N 모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형 SUV니까 뒤쪽에 의자를 접어서 공간도 좀 보여드려 볼게요. 등받이는 위쪽에서 레버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참고로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접으면은 요 정도 느낌. 완전히 평평해지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 준수한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트렁크에서 뒷좌석 등받이를 접었을 때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어떠신가요? 소형 SUV라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길이가 조금 아쉽긴 하죠. 소형 SUV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아쉽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공간 활용도는 높은 점수 주고 싶네요. 스마트키 디자인은 일반형 코나랑 같은데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에 M 배지가 굉장히 매력있죠. 바깥쪽 손잡이에 스마트키 버튼은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문에만 있습니다. 도어 두께도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고요. 안쪽의 공간은 일반형 코나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M 프리미엄 시트라고 하던가요? 세미 버켓 타입의 이 시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위쪽의 헤드레스트는 크기라든가 이 쿠션감이 부드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나쁘지 않고 머리를 잘 받쳐주는 편이고요. 요런데 N 로고 같은 것들도 사뭇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죠. 무엇보다도 시트는 날개 부분이 일반 모델에 비해서 많이 좀 돋아 나와 있는 편이고 안장보다는 생각보다 이 등받이 쪽에 날개가 좀 많이 돋아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어서 몸이 닿는 부분이 대부분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트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형상도 좋고 착자감도 좋고 거기에다가 재질에서 오는 어떤 이점 때문에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오토로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지만 크렐입니다. 맥포켓 자체는 활용도는 좋은데 공간이 그렇게 썩 넓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주유구는 안쪽에서 레버를 잡아 당겨야 돼서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닙니다. 플레이트는 N 로고까지는 좋은데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얇죠? 전동 시트는 앞뒤로 움직이는 전동 럼버 서포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W이죠. 4W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이고요. 고무하고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기능 스위치들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HUD 컴바이너 타입이고 LED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N 스티어링은 굉장히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벨로스터에서 봤을 때부터 이 핸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측면 부분은 가죽이 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립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N 모델하고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NGS라고 해서 N 그린 시프트라고 하죠. 저 버튼이 빨간색으로 우측 하단에 자리하고 있고 N 모드, N 커스텀 모드 1, 2를 지정할 수 있어서
N모드 버튼이 양쪽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패드 시프트 같은 것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 우렁찬 느낌도 좋습니다. 컴바이너 타입의 HUD는 지금 처음에 차량이 시동을 걸게 됐을 때 N 로고가 나오면서 조금 N 모델만의 독창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안 잡히나요?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N 모드로 진입할 수 있게 버튼 하나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조향 보조 포함하고 있고요. N 모드 선택이 하나 더 있죠. 모드를 2개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NGS, N 그린 쉬프트라고 해서 약 20초 동안 최대 출력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280마력짜리인 이 차가 290마력까지 힘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초간 지속이 되고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면 차량이 좋진 않겠죠. 클러스터 안쪽의 디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드가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노멀 모드고요. 여기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N 모드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클러스터가 사뭇 또 재미있게 바뀌고요. 커스텀 2라고 해서 세부 세팅을 제가 사전에 설정을 하려면, 예를 들면은 엔진하고 미션은 스포티하게 가져가고 스티어링은 조금 편안하게, 아니면 승차감, ECS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세팅할 수가 있어서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기존의 모드를 변경했을 때의 클러스터 변화랑은 사뭇 다르게 확실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25인치 AVN 안쪽에서도 N모드를 세부적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로틀부터 냉각수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 랩 타이머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포스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서킷은 국내에 있는 몇 가지 서킷들의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킷 정보를 가지고 랩 타임 같은 것들도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보시면 커스텀 모드 세팅에 대해서 엔진, 스티어링,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ELSD, ESC, 그리고 배기 사운드하고 HUD까지 다양한 것들을 개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선택의 옵션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까다로운 소비자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런치 컨트롤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꼭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요거 활성화 시키셔야 되고, 퍼포먼스 옵션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런치 컨트롤을 어느 정도 RPM에서 사용을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0에서 3000까지고요. 100단위씩 올리고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 지시 등은 어느 정도에서 들어오게 할 건지. 자동 발진 해제라고 해서 이 차가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D단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 발을 뗄 때 차량이 약간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건지 안 할 건지. N 파워 시프트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N 트랙 센스 시프트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스포티한 옵션들을 운전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벤트, 비상등 스위치, 공조장치는 기존의 코나와 같고요.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A타입으로 충전 단자랑 입력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N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보기에도 이쁘죠. 트랙션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눌러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보여드려보면 트랙션은 스노우, 딥 스노우, 머드, 그리고 샌드, 이렇게 준비가 4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근데 스포츠에서 커스텀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N 모드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드 간의 편차가 부족하거나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기대 이상이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의 열선도 잊지 않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예, 준수한 타입입니다. 이 정도면은 차 급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핸드 타입 사이드 브레이크의 그립도 좋은 편이고요. 스티치 같은 거 이쁘죠. 컵홀더 2개 잊지 않았고, 뒤쪽으로 공간은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넓이보다는 높이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도 준수한 편이고요. 뒷차상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열선은 2단으로 컨트롤됩니다. 공간이 길이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깊이 파여 있어서 높이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고요.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뒷좌석에는 이 재질 같은 것들도 좀 차별화시켜서 약간 인색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코나에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뒤쪽도 역시 같은 스티치의
스웨이드 재질, 몸이 닿는 부분에 스웨이드 재질로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일체감을 높였죠. 컵홀더는 암레스트 안쪽에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 에어벤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수납 공간은 마련을 해뒀습니다. A타입으로 USB 충전 단자도 챙겨뒀네요. 무릎 공간이 여유가 막 넓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발 공간도 제법 괜찮습니다. 기본 레이아웃은 일반형 코나랑 같지만 스티어링 휠이 다르고요. 기어 노브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안쪽에 M모드 구현해주는 게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SUV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의 여유를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만큼은 아닙니다만 저처럼 그렇게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뒤쪽에 앉아도 많이 불편하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헤드레스트가 나름 또 역할을 해주니까요. 장거리 여행할 때도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C필러 쪽에 창을 하나 둬서 개방감도 챙겨줬네요. 먼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TGDI 엔진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에서 이미 많이 검증이 된 엔진이고요. 벨로스터 N에서도 좋은 반응 불러일으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 N에 와서는 마력과 토크가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80마력의 토크 40이고요. 플랫 토크라고 해서 1000에서 2000rpm 조금 못 되는 1000rpm 후반대에서 거의 4000rpm까지 고른 토크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토크밴드의 특성을 보면 실 활용 영역,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대에서 꾸준하게 토크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이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운전이 서투신 분들도 원할 때 원하는 힘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돌아보면 일반 모드에서도 굉장히 이 밸런스가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안 달릴 수가 없죠. N모드로 전환을 하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은 오우, 네, 발끝에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달려줍니다. 그리고 ECS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재미이고 분명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N을 가지고도 얌전히 다니기가 어려웠는데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형 SUV 컨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가 있다고 표현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헤드룸 공간에, 운전석에 앉으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조금 더 느껴지고, 그리고 벨로스터 N에 비해서도 아마 이 친구 휠베이스가 조금 더 짧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그러니까 와인딩 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코나 N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가 소형 SUV인지 SUV 장르인지를 저도 모르게 자꾸 잊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체 세팅이 대단합니다. 정말 H트랙이 장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전륜구동 베이스에 서스펜션을 좀 보강을 했는데요. 물론 스티어링도 바뀌고 미션이랑 엔진도 받쳐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차라는 느낌이고요. 이게 SUV였나라는 걸 운전하고 다니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이 3가지도 굉장히 극명하게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 M모드로 전환을 해서 커스텀 1, 커스텀 2 해가지고 2가지의 세팅을 기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가 엔진, 그 다음에 서스펜션을 각각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면 엔진 반응은 좀 높여놓고 스티어링은 조금 낮춰놓고 서스펜션은 조금 부드럽게, 아니면 반대로 엔진은 조금 늦게 반응하게 만들고 스티어링을 높이고 서스펜션을 조금 낮게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아니면 서스펜션을 극단치로 높여서 굉장히 하드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세팅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개별 성격에 맞춰서 차량을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400에서 3,500 정도 옵션 제외하고요.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그렇게 처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순간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기존의 국산차 힘 좋은 친구도 많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역시 N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변 배기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다니실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충분할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적어도 소형 SUV 한 3천만원 중반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에코 모드에서 시속 100km는 약 15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편안함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복합 연비는 10km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80에서 100 정도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고서는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12.3에서 13.2까지도 연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연비, 에코 모드 사용하면 그나마 조금 보존이 되는데요. N 커스텀 모드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름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연비가 썩 좋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그 이상의 성능을 뽑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별히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면에서의 올라오는 이 노면 소음하고 풍전음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휠 타이어가 조금 더 광폭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특성이 전달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 미션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후려 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순간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구현을 잘 해주고 있고요. 돌덩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 서스펜션도 분명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면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그대로 몸에 전달이 될 정도로 민감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냥 일상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변해주는데, 이런 그 야누스 같은 느낌들, 저는 코나 N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 스포츠 모드나 N 커스텀 모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많이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듀얼 클러치 미션의 그 특유의 슬립 나는 느낌이나 약간의 울컥거림 같은 것들은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착착 달라붙어서 한 5단에서 8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훨씬 더 일반 미션보다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라서 화면에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 차량 급에서는 저는 특별히 단점이라고 보긴 어렵고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봅니다. 간혹 이제 이 컴바이너 타입 올라온 친구들 보면 이 판이 떨어서 조금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코나 N에서는 그런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바람이 있다면은 유리에 반사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었으면은, 업그레이드가 됐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LSD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서킷에서 차량을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는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사실 이 LSD가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상에서 주행을 하실 때 안정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좋은 편이고 배기음도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달려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운전자한테 충분한 만족도를 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팅은 잘 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커스텀 모드에서 NGS라는 버튼이 있는데 N 기어 시프트입니다. 20초 동안 차량의 최고 출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의 최고 출력은 280마력인데 20초 동안 290마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엔진과 미션의 어떤 조합 같은 것들을 끝까지 차량의 내구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끝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요런 그 운전의 재미는 정말 현대자동차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 재밌고 그 20초의 짜릿한 느낌이 자꾸 이 빨간 버튼, NGS 버튼으로 손이 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터널에서 시프트 업다운 같은 거 해보면 확실하게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낮은 단에서 고RPM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를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특히 5000rpm 이상에서 이렇게 파방파방 터지는 이 배기음은 젊은 층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저같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자꾸 악셀에 힘이 들어가서 연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언덕에서 주행을 할 때도 이게 평지인지 언덕인지 신경이 전혀 안 쓰일 정도로 힘이 넘쳐 흐릅니다.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국산차, 그것도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쨌거나 분명한 건 현대자동차의 N은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느꼈던 아쉬움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게 정말 같은 차를 가지고 메이커 측에서 튜닝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완성도나 아니면 차량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차량 같은 그런 모습을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10.25인치 클러스터에 AVN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높이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할 때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가 좋은 편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길이는 충분한데 높이가 조금만, 그래도 SUV잖아요.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A필러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얄쌍하게 처리를 잘 해주고 있기는 한데 조금만 더 얇게 처리를 해줬으면 이쪽 시야를 더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트도 역시 일반 코나 모델보다는 이 N 프리미엄 시트, 세미 버킷 타입의 이 시트가 정말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몸을 잘 잡아주기도 하지만 편안함도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빈자의 포르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골프 GT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핫한 친구들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데요. 코나 N 정도 되면은 뭐 크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현대자동차가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차량의 어떤 느낌들이나 이런 스포티한 감각들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거의 비슷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 특유의 이 공간감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또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감히 또 들기도 하네요. N 퍼포먼스 패키지로 휠도 그렇고 뒤쪽에 뭐 카본으로 꾸밀 수 있는 부분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카본으로 꾸밀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튜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서도 브레이크가 그렇게 막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파워트레인이 워낙 잘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브레이크 쪽에는 조금 뭐 N 퍼포먼스 파츠로 선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약간 보강을 해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승차감은 이 시트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ECS 셋업이 워낙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코나보다 저는 승차감이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마 개인 기호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변형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많은 시장에서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완전히 하드하게 돌덩이처럼 단단했다가 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잔진동 같은 거를 잘 걸러주는, 일상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승차감도 꽤나 세련된 모습으로 잘 구현을 해주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나 N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포티하고 무조건 달리는 친구고 앉으면 막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골프 GTI랑 비교를 했던 이유는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잖아요. 도어가 한쪽은 하나밖에 없고 운전석 쪽은 하나, 조석 쪽은 앞에 뒤에 이렇게 해서 1+2 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의 도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개성이나 독특함으로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막상 운행을 해보면 저같이 4도어 세단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또 나이스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서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하지만 코나는 소형 SUV이고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트가 조금 보강이 되더라도 공간에서 그렇게 답답함은 많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승 동안에 제가 기록한 평균 연비는 8.8이었고요. 나름 천천히 다닌 거죠, 이 차로. 아마 공인 연비는 두 자릿수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시승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아마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조금 아쉬운 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외관에서 앞쪽에 에어벤트 쪽에, 그러니까 본넷하고 그 범퍼 위에 끝부분에 처음 제가 외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나 일반형 모델 그리고 코나 N9에서도 아무 기능 없이 그냥 이미테이션, 데코레이션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N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인테이크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도심주행에서의 연비, 성능에서는 제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체 세팅이라든가 스티어링의 반응, 이런 것도 와 진짜 이거 현대자동차가 만든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데, 연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심주행에서 너무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딱히 아쉬운 점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총 8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승 차량 소닉블루 이 컬러가 저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은
코나 N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컬러는 N 특유의 그 블루 컬러 있잖아요. N 전용 블루 컬러하고 제가 지금 시승 차량으로 소개를 드렸던 이 소닉 블루, 요게 참 이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시멘트 컬러, 약간 텁텁하면서 유행 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당분간은 이 컬러가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순정 오디오에 비하면 확실히 고르게 영역대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음 영역에서 좀 찰랑찰랑한 맛도 더 살아나는 것 같고요. 중음대보다는 저음대에서 조금 더 탄탄하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에코 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M 모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시기에도 조금 힘드시고, 차가 너무 민감해지거든요. 굉장히 좀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힘드실 것 같고, 연비가 거의 뭐 5km에서 6km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는 에코 모드, 노멀 모드보다도 에코 모드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 습식이죠.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이 빠릿빠릿하고 힘의 효율 같은 것들이나 연비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친구인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그 울컥거림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심하진 않습니다. 남아있기는 한데, 에코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코너가 나왔을 때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특히 이 앞쪽 유리나 측면에서 풍조름 같은 것들, 와 정말 심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 코나 N은 사실 뭐 조용하려고 타는 차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아무리 스포티한 차량이라고 해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어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 스타일에는 오히려 순정보다 이 ECS가 달려있는 코나 N의 이 승차감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진동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아주 단단하게 스포츠 모드로 운행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부드럽게 운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 편차가 크면서도 극명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하나의 차에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형 코나,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이번 가솔린 모델 코나 N9보다도 이 친구가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얌전히 가기가 힘들죠. N 커스텀 모드로 전환을 하고 킥다운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5000rpm 이상에서 악셀을 90% 이상 작동을 하시게 되면은 배행 사운드라고 하던가요? 빠바박 빠바박 하면서 팝콘 배기음이 울려줍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죠. 카메라에 이게 좀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HUD에 M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그래픽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AVN에서도 그런 것도 보여주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거 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킷에서 사용해도 재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실 때, 조금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자 하실 때 이 화면을 사용을 하셔도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이나 오일의 온도, 냉각수, 그리고 랩타임 같은 것들 측정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려줄 수가 있죠. 코너링 같은 거 조금 급격하게 가지고 가보면 현대자동차의 N이 어떤 차량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하체 세팅 같은 것들, ECS 같은 것들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편이고, 운전이 서툰 분들도 얼마든지 라인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날카로운 핸들링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고 안정감 있고 또 스포티하게 잘 세팅해 놨습니다. 네, 이상 현대자동차의 코나 N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